이번에는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 상황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권한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장 검사들의 줄사표와 또 특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 등 전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복귀를 요청한 데 이어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란 특검 검사들이 집단 반발 차원에서 검은 넥타이에 상복 시위를 했습니다. 자,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과상관을 다 태운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물론 정치검사 몇 분 계시겠죠. 뭐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 과거에도 좀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정치검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바로 그분들 몇 분 때문에 이렇게 검찰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수사권을 경찰에다가 몽땅 다 넘기고 그리고 경찰의 그 수사를 잘못하면 보안 수사도 할 수 없도록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이렇게 되면 완벽한 범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범죄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놈들 정성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 그래도 미제 사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과거와 달리 수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 지능범죄 같은 경우는 수사가 굉장히 어렵고 찾아야 될 증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사가 검찰하고 경찰이 함께 수사해도 나쁜 놈 잡을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경찰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면 가뜩이나 많은 장기미제 사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검찰청을 없애는 이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검찰이 미워서 그런 거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 정파를 없애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결국에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정부조직법 개정안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니까 국회가 파행하고 결국 여야가 합의했던 민생경제협의체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건 뭐 민생경제 좀 잘 보듬어 주세요. 두 분 그 여야가 협의해서 그런 것부터 잘 해주세요. 이랬는데 민생경제협의체 불발이 됐죠. 그리고 지금 민생 관련 법안이 지금 60개가 통과가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응급실에 뺑뺑이가 많아서 환자가 응급실 못 가서 죽어나가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러면 응급실 뺑뺑이 없애보자. 그래서 관련 법안도 지금 만들어 놓고 통과만 시키면 되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당도 여당이 워낙 미우니까 나 이 법도 우리가 통과 못 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생을 위한 법안은 하나도 통과 안 되고 쓸데없는 법안만 통과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 범죄만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검찰청 폐지 법안 이거 정말 정부 여당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정말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법안만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 저는 이거 결국에는 범죄자들만 양산시켜서 정말 어려운 서민들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더 나쁜 범죄가 만들어져서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더욱더 범죄자들로부터 공격당하는 그러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여당이 집권당으로서 집권 세력이 좀 반성을 해라 이런 메시지를 저는 강하게 좀 던지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검찰 개혁의 타당성은 차치하고 이번 반발은 검찰을 없어져야 할 조직으로 악마화하고 몰아가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들도 이렇게 나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검찰 개혁이 아니에요. 검찰 개악입니다. 모든 개혁은 정치인들이 하는 모든 개혁은 국민의 생활의 편의의 증진이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져야지 맞는 거죠. 목적 자체가. 근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 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목적은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은 검찰의 칼날 하나가 두려운 겁니다. 검찰의 칼날이 언제 다시 이재명 정권을 향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개악이라고 봐야지 맞습니다.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기소라는 거는 수사의 결과거든요. 수사를 해봤더니 죄가 있는 것 같아 하면 기소를 하는 거예요. 수사를 해봤더니 죄가 없는 것 같아 하면 불기소하는 겁니다. 어떻게 수사의 결과가 기소인데 수사하는 사람 따로 그러면 기소권을 가진 사람은 이 수사 결과를 믿고 지금 기소든 불기소든 둘 중에 선택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둘 다 오답이면 어떡할 겁니까?
자,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지금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결국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장기 미제 사건들이 늘어난다. 이거는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인데 국민께 피해가 돌아가는 개혁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개혁이라는 이름도 붙여서 아깝다. 이건 검찰 개혁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검사들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할 게 두렵기 때문에 검찰의 칼 자체를 빼앗는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검찰이 저항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이 검찰들이 정말로 저항을 한다라고 하면 반발이 아니라 정말로 저항을 한다라고 하면 본인들의 조직을 위한 저항이어서 안 됩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저항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 역시도 이 정도의 저항이 아니라 상복 입고 나오는 정도의 저항이 아니라 더 가열찬 저항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권력 있는 자들이 저항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시스템 진짜로 무너집니다.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시스템이 붕괴되는 현장을 대한민국의 힘 있는 자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다. 자, 검찰만큼 힘 있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조직이 이제 무너질 것 같으니까 상복이라도 입어보자가 아니라 진짜로 대한민국 더는 무너지게 해선 안 된다라는 마지막 칼날을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쓰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말씀은 판사님들께도 똑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판부 역시도 지금 사법부의 독립도 곧이어 훼손될 것이다. 판사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싶고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 지키고 싶고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 지키고 싶다면 판사님들께서도 진짜 마지막 저항을 하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항명이고 기강을 해치는 범법이다라고 했고요. 조국 비대위원장은 파견 검사들을 모두 징계하고 교체해야 한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특검에 항의 방문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그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혁과 지금 3대 특검이 하고 있는 행태가 맞지는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3대 특검은 검사가 나가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제도적 개혁인지 개악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도적 변화는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다. 기소만 해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3대 특검에서 검사를 다 빼야죠. 검사는 왜 3대 특검은 수사하고 기소하고 다 하고 다른 검사들은 못하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검사들을 3대 특검에서 모두 원대복귀 시키고 경찰을 집어넣어야죠. 경찰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수사해서 그 다음에 공소청으로 다시 넘겨서 기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3대 특검의 행태는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사도 다 해라. 그 자기들이 원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또 자기들이 또 다른 방향에서는 수사 기소 따로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말이 맞지가 않죠. 저는 이 민주당은 항상 내로남불이라고 욕을 많이 먹는데 지금 3대 특검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검사들을 전부 다 원대복귀 시켜야 됩니다. 검찰청으로 다 원대복귀 시켜서 경찰이 수사하고 그다음 기소는 검찰이 지금 내년 9월까지는 그렇게 한다니까 검사가 기소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수사검사가 전부 다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게 만듭니까? 저는 3대 특검부터 지금 원대복귀 다 시켜라.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계속 하면은 정말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욕을 또 들어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3대 특검, 특히 김건희 특검에 가 있는 40명의 검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합리적인 말씀이다. 제대로 된 의견이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똑같이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항상 내로남불 행태다. 저는 검사들 모조리 다 3대 특검의 검사들을 원대복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 내부의 불만은 단순히 검찰청 폐지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에게 검찰 상소 제도를 3심에서 4심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3심 제도는 장기간 진행되는 재판으로 당사자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데 여당 일각에서는 4심 제도를 추진해서 일관성도 원칙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렇게 4심 제도로 바꾸는 거 도대체 누굴 위한 이재명을 건가요? 위해서죠. 이재명이 만에 하나 모를 지금 선거법에 대한 재판 속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됐던
선거법에 대한 재판 속개가 이루어졌을 때 대법원에서 만약에 유죄 확정이 나온다면 살아날 구멍을 만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권력의 도구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독재입니다. 다른 게 독재가 아니에요. 법이 권력의 도구가 되는 순간 독재 국가가 되는 겁니다. 완성된 겁니다. 독재의 형태가. 자, 뭘 못하겠습니까? 헌법인들 못 바꾸겠습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연임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법을, 수사기관을 어떤 것이든 마음껏 못하겠습니까? 이거는요, 지금 형식적인 다당제를 띄고 실질적인 일당체제로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민주당에게 협조하지 않는 야당은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싸우지 않으면 싸울 기회가 없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지킬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 법안들 하나하나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은 법안들이에요. 사심제 왜 만들까요? 누굴 위한 사심제인가요, 이게? 이재명 한 명뿐이 더 있나요? 대한민국 5천만 중에? 이재명 한 명을 위한 입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판사 너희들이 나한테 다시 재판 속개를 하게 된다면 대법원 판결 유죄가 나도 나는 무죄 받을 구멍을 만들어 놓겠다. 사심제를 만들어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판사님들께서 그리고 지금 검사님들께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지금 자유대한민국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싸우고 싶어도 싸우지 못하게 될 겁니다. 네. 네.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것이 이재명 지키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대통령이 좀 언짢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몹시 언짢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적인 예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가장 좀 빛나는 장면이 외교 현장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그 유엔 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이 여러 가지 독트린도 발표를 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여당이 뭐 대법원장 청문회를 한다, 뭘 한다, 그때마다 대통령의 뉴스를 가려버리는 그러한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외교를 뭘 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 갈 길만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은 굉장히 투 트랙으로 달립니다. 그 자기 갈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를 자기가 그 못 믿는 거예요. 불신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현장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이 정부는 거의 혁명 정부에 가까운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법부를 겁박하고 그리고 뭐 3심제를 뭐 4심제로 바뀐다든가 하고 지금 검찰이라는 그 단어가 헌법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청을 없앤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이거는 개헌 요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중성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국회가 사법부를 뭐 국감에서도 그 감사 대상으로 삼고 이런 것은 사법부의 예산이나 인적 자원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국회가 통제를 하라는 것이지 재판에 대해서 통제를 하라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이 상권 분립 정신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집권 여당은 재판에 간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대법원장 왜 이런 재판했어? 이재명 파기환송 왜 했어? 이렇게까지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권한 침해입니다. 상권 분립 침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거의 혁명 정부에 가까운 행태를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어떤 결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요. 원래 한 그 임기 초반 한 3개월, 6개월에서는 임기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80%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정부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누구는 전광판을 뭐 안 봅니다. 지지율 안 봅니다. 하지만은 그거 안 보면 정권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저는 제발 국민들께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 정부에 대한 경고다. 강력한 경고장. 지금 옐로 카드 보내고 있는데 잘못하면 레드 카드 받습니다. 옐로 카드 보낼 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저는 이 정부가 정말 제대로 정신 안 차리면 정말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국민의 경고장을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히틀러의 나치가 시작될 때요. 히틀러의 나치당은 국민 지지율 2%에 불과했습니다. 네, 여기 기득권 정치인들이 히틀러를 세우고 나서 독재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민주주의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로 흘러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정도 지지율 떨어지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들이면 지금 이런 행태들을 자행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용감한 행위들을 할 수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 체제를 뜯어 고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멋대로 재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70년 역사 동안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왔던 세계 6대 강국이 버텨왔던 이 체제들을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논평을 한다라고 해서 막아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거 정말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힘 있는 자들이 다 모여서 투쟁해야지 막아낼 수 있다. 여기 제가 종종 말했던 것인데 How Democracies Die라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이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낼 힘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 국민들이 투쟁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낼 힘이 없다. 왜? 내가 가진 힘을 다 정치인들에게 이양했습니다.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최종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의식 있는 정치인들, 깨어있는 정치인들이 싸워야지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 정치인들이 빠르게 깨어나지 못한다면, 모두가 다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거 막을 수 없다.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다른 범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이재명 정권 폭주 그냥 바라보고 있다가 대한민국 체제 무너집니다. 다 같이 일어나야 될 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네,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을 뜯어 고치고 있다, 무너뜨리고 있다 하셨는데 사실 이번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국민의힘 당론이 배임죄 아니었습니까? 배임죄 폐지 역시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이재명의 재판을 없애겠다라는 거잖아요. 죄명 자체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이거 처벌받게 생겼네? 그러면 지금 절도죄를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내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거 걸릴 것 같아. 음주운전에 관한 죄를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자, 내가 배임죄로 수사받고 있고 재판받고 있는데 야, 이거 유죄가 나올 수도 있겠어. 이거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으니까 배임죄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이재명이 배임죄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했던 사람입니까? 배임행위에 대해서. 근데 본인이 배임죄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니까 배임죄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아까 사심죄랑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한테 잔존되어 있는 사법 리스크를 다 털어내겠다. 뭘 통해서? 법을 바꿔서라도, 제도를 바꿔서라도 털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해서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왜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정치인들이 분노하지 않고 검찰이 분노하지 않고 판사들이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왜 지식인들 분노하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님들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왜 애꿎은 청년들이 길거리에 나오게 합니까? 분노해야죠. 대한민국 체제가 바뀌고 있잖아요. 왜 분노 안 합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정작 분노 안 하고 지금 여기 20대 30대 청년들이 나와서 생업에 뛰어야 될 청년들이, 도서관에 있어야 될 청년들이, 학교에 있어야 될 청년들이 길거리로 나오게 하면 됩니까? 진짜로 여기 대한민국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다 같이 분노하셔야 됩니다. 청년들 앞세울 생각하지 말고 힘 있는 자들이, 지식인들이 분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다시 계속 반복하는데 이 정도 상황까지 오고 이진숙 위원장 이렇게 체포할 수 있는 나라이고요. 법을 막 바꿀 수 있는 나라이고요. 지금 분노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모두가 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닫고 살아야 된다. 이 시대가 분명히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배임죄 폐지가 여러 경제단체들의 수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폐지를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아닙니다. 모든 법은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고쳐질 때쯤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이 이래서 고쳐지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다 되어야 됩니다. 납득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 이 법을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법은 지금 우리 대통령과 이해 충돌이 되는 법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이런 등등이. 근데 거기에 다 우리 대통령께서 그 배임죄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법률을 바꾸자고 하면 남들이 보기에
당신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치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합시다. 왜냐하면 나하고 관련이 됐다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제발 경제인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저 때문에 고쳤다는 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법을 고쳐버리면 이 법 제도 개선의 정당성을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당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고치자고 하면 자기들을 위해서 위인설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가 지지율이 거꾸로 내려가는 겁니다. 저 사람도 후한무치에 자기들을 위해서 법도 막 바꾸네. 아이고 이해 충돌이네. 이런 식으로 자꾸 욕을 먹으니까 이 정부가 자꾸 지지율을 깎아먹고 서로 다투는 것인데, 저는 대통령께서 자신이 그 국민이 뽑아준 권력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지금 이 법을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뭐 검찰청 폐지하고 이런 것은 결국에 이해 충돌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그리고 집권 여당도 정신을 좀 차리셔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법률 개정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제도 변화는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좀 차리시고 마음대로 법 바꾸고 이런 것들 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배임죄를 바꾸든 사심죄로 바꾸든 이재명은 제외한다라는 단서 도항을 달 수 있으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은 사심죄에서 제외한다. 이재명은 배임죄에서 제외한다. 이 단서 조항이 붙는다라고 하면 그럼 진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걸 붙이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재명을 위한 법이다. 그리고 단 한 명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는 국가는 없다. 네.